12띠 궁합이에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잖아요. 그쵸? 근데 띠궁합이라는 거는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는 안 보는 거예요. 태어난 해의 에너지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 태어난 해의 띠만 보고도 12띠 간의 궁합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를 보는 게 아니니까 변수가 생기겠죠.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1955년, 1967년생, 1979년생, 1991년생이 양띠거든요. 자, 양띠는 양띠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양띠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진짜 양이냐, 산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세 가지로 꼭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12띠를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띠 공부 하나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양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띠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어떻게 있다? 양이냐, 산양이냐, 염소냐.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띠가 제대로 보여요. 자, 양띠는 명리학에서 미라고 해요. 미, 이게 양미자예요. 자, 양띠라는 거는 첫 번째 양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세요. 자, 양이라는 건 뭐예요? 12동물 중에 가장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처럼 아무리 강해도 숨어 있잖아요. 쥐처럼 아무리 재빨라도 숨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센지 모르지만 대평원에 나와서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양 옆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다는 걸 양은 안다는 거죠. 인간이 양이라면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 옆에는 신이 있다. 동물의 양 옆에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큰 힘이 있다. 이것을 믿는 에너지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양, 동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을 수 있을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양의 모습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양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양은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연결고리다.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태어나는 기운으로 따지면 우주의 에너지적인 기운으로 따지면은 그 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생명을 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가르치고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쓰면 잔소리. 그러니까 양이 잔소리로 쓰겠죠.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을 연결하니까 어떻겠어요? 감정적으로 대단히 완벽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점잖고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정신도 많이 있어요. 희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양띠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희생적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이에 있다 보니까 대단히 화려하죠. 어디에 가도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고 조금 돋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기질에 있으니까 역시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고 화려하죠. 숨어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을 가르칠 정도니까 대단히 똑똑하겠죠. 이건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왕을 가르칠 정도니까 어떤 띠하고 붙어도 말싸움에서 지진 않겠죠. 평소에는 너무 완벽하게 감정 조절을 하는데 너무 얌전해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얌전하고 그러니까 양띠가 감정 조절 상태에 있다면 대단히 완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사냥. 사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동물들도 암벽에 붙어서 사냥이 암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 암벽에 붙어 있는 사냥을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죠. 만약에 표범이나 암벽을 좀 잘 타는 동물들이 그 사냥을 공격하러 올라가도 사냥은 전혀 겁내지 않아요. 그 뾰족뾰족한 그 돌 틈에 디디고 있으면서 누가 올라와도 뿔로 받아서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사냥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 양의 모습에서 사냥을 꼭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 사냥은 저돌적이고 경쟁에서 쟁취하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암벽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승하고자 하는 거, 성공하고자 하는 거, 그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상승하는 힘과 성공하는 힘이 대단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사냥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보통의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냥의 모습일 때는 뭐 어떤 판도를 둘러 엎어서 자기의 판도로 갖고 온다든가 경쟁에서 쟁취한다든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이 이 양띠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양이 왜 저렇게 강해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양띠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양띠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양띠의 또 다른 모습 중에 염소라는 모습이 있어요. 동남아에 가면은 양띠가 없어요. 양띠들은 염소띠라고 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염소띠라고 했냐면 이 양띠들의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양띠는 제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달 계절로 따지면 7월달이 양띠인데 그 엄청난 모든 계절 중에 가장 강력하게 뜨거운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 기운을 갖고 태어난 게 또 양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호르몬이 폭발하겠죠. 그래서 염소가 한 가정을 이루지 않죠. 엄청난 가정을 이루죠. 감정 폭발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염소의 기질이 나올 때 그 양띠들은 엄청난 감정 폭발이 돼요. 그 화려하고 몸동작이라든가 춤이라든가 그 무대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양띠가 되게 얌전한데 저 양띠는 왜 저래? 그거는 양띠 중에 염소 기질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근데 이 염소 기질이 발동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성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바람기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양의 모습, 이 모습만 상상하시면 양띠를 전혀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양띠는 첫 번째, 지금 그 양띠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양띠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양띠가 다른 띠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볼게요.